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시고 또 그 실제로 뭐 이렇게 다양한 디톡스를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또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음, 많은 분들 만날 때 항상 제가 좀 많이 하는 멘트입니다. 뭐든지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관련해서 뭐든지 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손 들고 물어보기 부끄러우시면 그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고 그 시간 안배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채팅을 네, 손 들고 음소거 네, 음소거 풀고 네, 음, 물어봐 주세요. 소비자 중에 네, 키 성장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이가 뭐 10살 이상이죠. 네, 10살 이상인데, 네, 영양제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 네, 아빠가 네, 간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영양제가 거의 이만큼씩 아이도 이만큼씩 먹다 보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네, 이게 키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간을 나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예스이기도 해요. 예스. 그 예스인 이유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99%의 영양제가 그 이제 꾸준히 먹으면 간을 손상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이제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그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그 진짜 비타민 C 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를 만들죠. 그죠? 그럼 밀 자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 영양소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한데 정제 밀가루는 그야말로 딱 그 정제 밀밖에 없어요. 정제 밀밖에 없어서 그걸 꾸준히 계속 먹었을 때 밀가루의 유해한 성분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통밀은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 B도 많고 막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몸 안에 나쁜 것들을 덜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정제 밀가루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것도 그냥 정제 비타민 C예요. 그야말로 그냥 화학 공식으로 비타민 C인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 그러니까 석유, 그러니까 아랍이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석유가 많이 나죠. 석유를 땅 속에서 뽑으면 완전 그냥 그 불순물 덩어리예요. 불순물 덩어리라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정유사가 불순물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제거된 거가 그 항공유예요. 비행기들한테 쓰는 거고 그 쭉 제거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그 콜타르예요. 정류된 찌꺼기, 석유 찌꺼기. 그 콜타르인데 그걸 또 막 분리를 해서 뭘 만드냐면 식용색소, 그다음에 식용 감미료, 그러니까 색깔나게 하고 또 이렇게 맛나게 하는 거. 온갖 그 맛들 있죠.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향. 그걸 석유를 추출해서 석유를 정제하고 나 찌꺼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런 게 나요.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무슨 향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쓰는 게 이제 약을 싸는 약을 싸는 그 포장으로 쓰여요. 타르.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비타민 C는 그냥 정제 비타민 C에 그 석유 찌꺼기를 가공해서 만든 껍데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들어봐도 되게 무섭죠. 딱 들어봐도. 그 비타민 C, 피로 회복, 뭐, 항산화를 위해서 뭔가 그, 이 의미 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화공약품, 정제 비타민 C야. 그리고 그걸 싼 껍데기가 석유 추출물이야. 당연히 꾸준히 오래 먹으면 이 몸 안에 간도 상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 흡수율이 낮아요. 흡수율이. 우리 몸속에는 정제 비타민 C를 흡수하는 기전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인류 역사 동안. 그래서 인류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는 그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뭔가 모르는 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비타민 C를 먹으면 소변에서 비타민 냄새가 나요. 그 소변이 또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그 말은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게 흡수도 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내 간을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런 시중에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워낙에 너무나 원료나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간이 상한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뉴트라이트는 제가 뭐 몇 주 전에 강의도 했지만 정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어떤 식품보다 그 훌륭하게 원료 식물을 농사를 지어요. 훌륭하게.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지은 걸로 또 대단한 과학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내 몸에 어떤 무리가 될 만한 것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간질환을 좀 세게 앓았던 사람이야. 실제로 젊었을 때. 그리고 그 담석이 너무 커서 쓸개를 떼내야 되나? 뭐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는 뉴트라이트를 먹고 그 담석도 수술하지 않고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약했던 그 간도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제가 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나 뭐 암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리를 해드려서 그분들은 진짜 간하고 전쟁이거든요. 어떤 암이어도 약을 많이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뉴트리라이트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많은 건강보조식품은 그걸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원료식물이나 그다음에 이 만드는 제조 과정 이런 걸 보면 계속 우리가 입안으로 넣는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나 믿음은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분들은 뭐 그 뉴트라이트의 어떤 그 보테니컬 프로세스 뭐 이런 영상들 좀 걸어주시고 제가 했던 와인 뉴트라이트 강의를 좀 걸어주시면 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채팅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한 제가 한번 볼게요. 음, 네. 아, 지금 임신 20주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으면 토하고 토하니까 이제 먹었을 때는 위 안에 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있는 상태로 토하면 식도에 그 산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토해서 이제 식도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임신 초기에 먹으면 아주 좋은 게 카로틴 플러스거든요. 카로틴 플러스 그 세포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카로틴 플러스가 굉장히 좋은데 여자가 제가 음소거도 해야 되는 거죠. 바쁘네요. 네. 네. 그 카로틴 플러스가 임신 초기에 아가한테도 너무 좋고 이 그 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잔뜩 난 그 점막을 빠르게 재생하는 것도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뭘 안 먹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으면 식도에 또 음식이 내려가고 또 위에서 또 산이 분비되고 막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이 들어가는 걸 조금 멈춘 상태에서는 이 점막이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니 위장 활동을 하지 않으니 산도 덜 분비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루 이틀 정도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프로틴 정도만 드시고 프로틴과 영양제는 뭐 과도한 그 위장 활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서 하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디톡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픈 부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디톡스 하기 전에 몸 안에 이제 만약에 비만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비만이라는 거는 지방이 많은 거예요. 지방이 많은 건 우리 몸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흔히 독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석유에서 유래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석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채소를 먹어도 그 채소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걸 먹으면 채소는 똥으로 나가지만 그 채소에 묻어 있는 농약은 우리 몸에 남는 거죠. 근데 그 농약은 석유를 가공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어디에 가 있겠어요? 얘네들이 그 근본이 석유다 보니까 몸 안에 석유는 기름이잖아요. 지방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지방에. 지방에 가서 그 독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톡스를 하면 이 붙어 있는 독소들이 흔들려서 나와요. 나오는 과정에서 독은 반드시 내 몸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자, 이분이 평소에 소화기가 약했던 분들은 그 독이 나오면서 구내염이 생겨요. 그리고 이 그 독들이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 염증 물질은 내가 관절이 안 좋았다면 그게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이 더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그냥 계속 하시면 지금은 독이 내 지방세포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체지방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약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계속 디톡스 하시면 돼요. 난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싫고 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멈추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밖으로 빼내는 게 더 좋겠죠. 자, 37개월 남자 아기입니다. 변비가 있었고 변비는 괜찮아졌는데 여전히 변을 보는데 힘들어합니다. 태생이 호흡기가 약하게 태어났고 피부가 약하고 둘 다 근본적으로 그 태생이 호흡기가 약할 이 친구는 아마 폐가 약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하고 대장은 짝꿍이거든요. 폐하고 대장은 짝꿍이어서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장의 힘도 약해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의 힘이 약해요. 대장이 이렇게 운동하는 힘이 약할 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기가 약한 거는 이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건 다양한 미네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이스프링 물을 많이 마시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스프링 물 안에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그 미네랄이 호흡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네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 안에
탄력이 있는 건 전부 다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피부만 탱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도 다 탱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어진 얘는 아마 폐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도 힘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똥을 짜는 힘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에 힘을 좋게 하는 건 이것도 프로틴하고 비타민 C, 아연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콜라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늘어진 장을,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피부가 약한 건 폐가, 폐가 약해서 폐호흡을 충분히 못하는 사람들은 피부를 열어서 호흡을 해요. 피부를 활짝 연다라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거는 그 피부가 촉촉하면 건강한 거예요. 피부가 건조한 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려움증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겠죠.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조함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보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을 안 하는 것도 이 친구를 키울 때 난방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적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 강력하게 제가 추천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가 데리고 37개월이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 때도 그 뭐지 우레탄 쫙 깔려 있는 놀이터 말고 숲에 가서 많이 놀리는 거 좋습니다. 숲에는 미네랄이 많은 공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수영을 좀 시켜서 이 작게 타고난 폐를 용적류를 키우는 건 수영이 제일 좋은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영양제로는 프로틴, 비타민 C, 아세로라 C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먹이고 체리에는 비타민 C도 많지만 아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많이 먹이면 폐도 좋고 장도 많이 건강해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은 요만큼이고요. 또 손들어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마칩니다. 아, 손들어야 자,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제가 디톡스, 7일 디톡스를 이번에 했거든요, 제대로. 3일 동안은 정말 음식을 안 먹고, 아예 안 먹고 단식, 그리고 이제 4일 동안은 영양제랑,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프로틴 이렇게 먹고, 16시간 공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하고 나니까, 한 3일 동안은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되게 두통도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몸 안에 이제 전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이제 수요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이 나서 화요일 밤에 끝이 났는데 토요일 날 제가 발을 보면서 '각질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러면서 진짜 건조하다 하면서 로션을 막 발랐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발을 봤는데 각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토요일 날 각질이 많아서 '아 각질 많네. 정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각질이 없어져서 각질 진 각질이 없어진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예, 와중에 제가 일요일 날 손이 엄청 저린 거예요, 손발이 계속 한쪽으로. 그래서 저려 가지고 '아 왜 이렇게 저리지?'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인 거죠. 네, 예. 각질이 갑자기 사라진 게 너무 궁금하고, 음. 손발이 갑자기 저린 것도 궁금하고, 음. 그쵸? 각질이 사라진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내가 먹는 음식에 있는 영양소, 또 영양제를 통해서도 영양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대부분 내가 생활하는데 다 쓰여버려요. 생활하는데 다 쓰여버려요. 근데 디톡스를 한다라는 거는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장기가 쉬는 거예요. 쉬고 그때 들어오는 영양소는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쓰이고 나머지는 다 내 몸에 뭔가 그 필요한 부분에 이 영양제가 의미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일 디톡스 하시고 4일 동안 이제 프로틴만 먹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었을 때는 내가 먹는 영양제들이 그것들을 소화 흡수시키고 나쁜 것들 빼내고 하느라고 뭔가 내 몸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는 할 일이 적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식사를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정상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프로틴을 먹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 먹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늘상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고 또는 내가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입에 달고 있었다. 그러면 영양제가 뭔가 좀, 뭘 좀 개선을 해야지 하는데 또 음식이 들어와. 또 막 그게 쓰여.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 1번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질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고 세우고 그래도 영양이 남네? 이니까 각질까지 없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왜 어느 날 필 받아서 대청소 막 할 때 보면 평소에 안 하던 것까지 막 이렇게 치우는 그런 거 있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이 안 절였는데 갑자기 절인 거는 혈액은요. 80% 미만으로 돌 때 절여요. 80%. 그러면 한쪽이 갑자기 그랬다는 거는 그 전에 80%도 안 돌았던 거예요. 그날 드디어 80%가 돌아서 절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절이지 않았을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80% 이상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 저림이 없었는데 우리 뭐 오메가3 먹고 디톡스하고 갑자기 저리는 거는 그 전에 내가 혈액이 80%도 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피 안 통하는 거 놀이 하잖아요. 피 막 안 통하게 해가지고 슬슬 풀면서 찍 하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때가 딱 혈액이 80%돌 때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그러니까 한쪽이 그랬다라는 거는 진짜 몸에서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한쪽이 약하다라는 건 내가 시간이 지나서 뇌졸중 이런 거에 어떤 그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이 그렇다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 좀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말 탄수화물, 뭐 지방, 기름기들 이런 거 좀 평소에 많이 안 먹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또 질문 없을까요?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지혜백. 네. 네, 반갑습니다. 백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와,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내성 있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먹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좀 얘기하기가 또, 그냥 매일 먹는 그냥 영양제야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지만, 또 그걸 좀 정확하게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네. 또, 그리고 저도 처음에 막 먹었을 때는, 되게 딱 드라마틱하게 좋았지만 매일 먹으니까 또 이게 둔감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건가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내성이라는 말은 약에 쓰는 거죠. 약에.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조식품과 약의 경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은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걸요. 특히 생리통 심하신 분들 보면 매달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몸이 그 늘 먹던 진통제 양으로는 이제 통증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또는 더 세게, 그래서 뭐 미국 간 사람한테, 미국 여행 간 사람한테 뭐 거기는 이렇게 센 진통제 있다며 사다 달라 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내성인데, 그 건강보조식품은 그야말로 내 건강을 보조해주는 식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저는 약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품, 진짜 내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 못하는 영양을 이걸 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영양이 좀 많아졌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피로감이 떨어지고 뭐 컨디션도 너무 좋고 막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진짜 제가 하는 많은 그, 그 건강 관련한 제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거잖아요. 행위 중에 절반 이상이 그분의 비포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망각의 동물, 너무너무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좋아진 거는 빨빨 까먹어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부정적. 우리는 부정적이어서 이만큼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보면 진짜 지금 호모 사피엔스는 막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존재예요. 그 뭐예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뭐든지 부정적이고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한국 사람은요. 그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보면 대륙, 신대륙은 나중에 발견되었으니까 대륙으로 치면 가장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금 논문들도 많고 그런 데이터들도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부정적이에요. 문제에만 포커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진 거는 하루 이틀 생각하고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지금 관리받는 분들은 익숙한 상황이에요. 익숙한 상황. 뭐, 아유, 뭐는 좋아졌는데, 막, 저는 그 좋아진 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죠. 이게 좋아진 게. 사실은, 음, 당뇨, 당뇨 걸리신 분들 평생 약 먹어도 합병증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관리받으면 한 3개월 정도면 진짜 수치 다 정상되고 약 안 먹고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지 스스로 인지를 못하면 그냥 내가 비싼 거 먹어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이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분 많으시거든요. 건강관리 받고 끊어졌던 생리가 다시 나와.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걸 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다 호르몬제 먹으라 해요. 호르몬제 먹는다고 생리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지는 걸 좀 그냥 밖에서 호르몬을 넣어줘서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죠. 위험하죠. 어떤 그 의사 선생님도 끝난 생리를, 그것도 1년 넘게 안 나온 생리를 다시 나오게 하는 그 약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내 몸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서 선순환의 사이클, 무너진 호르몬 밸런스를 바로 세워서 이렇게 선순환의 사이클로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일의 현상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면 그런 질문 안 하세요. 그런 질문을 안 하세요. 그리고 진짜 나 정말 이런 것도 너무 좋았었어. 이런 거 내가 그래 수십 년을 병원 다니고 약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먹고 우리 뉴트라이트 먹고 좀 좋아지면 평소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옛날에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정말 그냥 딱 해야 되는 일 빼고는 거의 다 누워 있었어요. 근데 몸이 좋아졌다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쓰는 거,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건강보조식품은 내성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또 우리 똑똑한 손윤희님.
아, 네. 네. 저는 손년희 리더님이랑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네. 영양제 1회 뭐 2정, 네네네. 뭐 하루에 2회 먹는 맞아요. 건데, 권장량. 네, 네. 그건데, 왜 이것보다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느냐, 맞아요. 예, 네.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아, 있고요. 네네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그, 어, 권장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요만큼 먹어야 된다. 그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영양제를 통해서 몸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점막이 너무 약해. 근데 카로틴 플러스를 그 통에 있는 고정량은요, 그 점막이 약한 분들이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점막을 가진 분들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점막이 너무 부족하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의미가 있는 변화를 하고 싶으면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그렇게 먹는 게 위험하죠. 어떤 원료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니. 근데 뉴트라이트는 이 회사만 치면 1934년부터니까 지금 90년이 다 됐죠. 9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그리고 항상 매출 1위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어요. 근데 이 회사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TV에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론사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예요? 광고해주는 대기업이에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언론사가 봤을 때 아메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이런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LG 땡땡땡, 뭐 CJ 땡땡땡 다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아메이 건강보조식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그들의 고객님들이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뭐 요구하지 않아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메이는 좀 더 자기 검열 시스템이 완벽해요. 우리 제품을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9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이 보조식품으로 어떤 말썽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에 판매하는 많은 보조식품들은 나중에 뭔 일 생겼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그냥 어느 날 스르르 다 없어져요. 자, 1년 전만 해도 틀면 크릴 오일을 팔았어요. 틀면. 크릴 오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지금 어디에도 팔지 않아요. 이 안전성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안전하지 않아. 중금속 오일 막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냥 판매를 안 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럴 수 없는 회사라는 거. 아메이 제품에서 그게 나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이 회사가 존폐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말 불리한 환경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거는 그 정도로 제품을 안전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오지현님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머리를 긁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시네요. 질문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메이는 법을 지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은 딱 FDA 기준, 식약처 기준으로 딱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어보니까 이렇게 먹어도 안전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아메이는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아메이 되게 연봉도 높고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카웃되어 온
직원들이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뭐 뉴트라이트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미 식약청에서 근무하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업으로 치면 뭐 CJ나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왔을 때 처음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제일 처음 놀라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제품을 직원들이 안 먹었대요. 잘 아니까. 근데 아메이에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 부시럭 하면서 더블엑스 먹고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너무 물음표였대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걸 다 알면 알수록 본인들도 계속 먹는 거예요. 직원들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게 바우처가 나온대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해서 다 사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니까 안 먹었고 아니까 먹는 거겠죠. 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유, 제가 말투가 너무 똑부러지네요. 듣다 보니 질리네요. 제가 제 목소리에 질리네요. 예, 뭐, 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카톡에 많은 질문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또 질문들을 보고 제가 Q&A 시간이 1시간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어서 하고 뭐 특별한 질문이 없다 하면 또 다음 주에는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